윤석열 후보가 불량식품 논란에 빠졌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18일 매일경제 인터뷰 영상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일 매일경제는 이때의 이 발언은 기사로 싣지 않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7월 18일 영상이 올라와 있고 그와 관련한 기사는 다음 날 매일경제에 실렸습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바로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이 책과 관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보면 그때 인터뷰 영상에서 나온 질문이 이겁니다. 선택할 자유라는 저서를 통해 배운 자유 경쟁 시장의 철학이 지금 시대에도 맞는 것 같은지, 이것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불량식품 이야기까지 나온 것입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있던 책, 밀턴 프리드먼 선택할 자유, 이거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합시다. Free to choose, 영어 원제는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것이 198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0년 10월에 나온 책이다. 10월 30일 신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는 밀턴 프리드먼이 아니고 밀튼 프리드먼이었고, 선택할이 아니고 선택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서를 내고 또 실제로 답변을 했을 때 이 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이번에 매일경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했다. 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7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고 하는 이 책이 자기의 신념과 정확히 같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을 보게 된 스토리를 이야기했습니다. 1979년 윤석열 씨가 서울대 법대에 입학
입학할 당시에 자기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교수가 이 책을 추천했고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됐다. 이 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입학할 때라고 하니까 아무튼 3월 이때쯤이 되겠죠. 그때 받았다. 이것은 여러 건 뉴스에 나온 것이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인터뷰에서 이 책을 2006년 중수부 연구관을 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다녔다. 영상에서 그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79년 3월부터 2006년까지 27년간 가지고 다닌 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7월 19일 매일경제 기사도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할 때까지 이 책을 항상 갖고 다녔다고 이야기했다. 무려 27년간 계속 갖고 다닌 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상당히 특이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씨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기 전까지는 법학도였고 법조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비록 부친이 경제학자라고 하더라도 법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나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 심취하고 자신의 신념과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이 사람은 경제 쪽에 소질이 더 있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맞습니다. 문제는 1979년 3월에 입학할 때 이 책을 받아서 27년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다녔던 책, 그 책은 아마도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가 가지고 다닌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리고 27년간 가지고 있었던 책이라고 한다면 그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번 인터뷰에서도 정확히 선택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1979년 3월에는 우리나라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980년 10월 30일에 신간으로 발간이 되었다. 이런 자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0년 10월 30일에 이 책이 나왔다 하는 것이 매일경제
1981년 9월 17일자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책은 공평출판사에서 출판을 했고 가격은 책값이 4,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80년 10월 30일에 나온 이 책은 79년 3월에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책이 혹시 그 전에 출간이 되었는가 해서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1980년에 발간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볼 수 있는 책은 첫째, 밀턴이 아닌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할이 아닌 선택의 자유라는 책일 것이고, 둘째, 윤석열 후보가 이 책을 볼 수 있었던 것은 1979년 3월부터 최소한 79년 1년 내내 그때는 볼 수 없었고, 다음 해도 하반기 1980년 10월 30일 이후에만 볼 수 있었다 하는 두 가지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이 책을 언제 보았다 하는 그러한 본인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도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단한 질문, 지금 이 책을 읽고 그래서 나온 답변이 불량식품이었습니다. 앞에서 한번 보았는데 질문은 이렇습니다.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자유 경쟁 시장의 철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맞는 것 같은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무려 5장 분량, 이 정도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경제 이론에 대해서 박식한 윤석열 후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 질문을 받은 윤석열 후보는 아주 편안하게 이 많은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습니다. 달변은 아니어도 다변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녹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매 녹취한 문장의 끝부분은 얼버무린 그런 곳이어서 무엇 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 2~3번씩은 다시 멈추어서 확인을 했는데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 둡니다. 대학에 다닐 때는 이제 종속이론이라든가 개발도상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그 제국주의 때문에, 물론 군사적인 제국주의는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경제적 제국주의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면 남미면 남미 문제를 외생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았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데 뭐 학교 나가면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보는 책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또 그거 아니면은 대학에서 우리가 정식으로 배우는 거는 전부 케인즈 이론이나, 케인즈 이론도 결국은 국가주의지요.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문장이 어절어절마다 툭툭 끊어지고 문맥이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경우에 그럴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터뷰이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내용 전달이 어려울 그런 상태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이야기는 잡담이죠.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되지도 않는데 신나게 떠버리고 있다. 인상이 확 나빠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국가가 거기 많이 개입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걷고 담세율이 미국도 1차 대전 직후에는 1%밖에 안 되는 담세율이 2차 대전 끝나고는 한 40%까지 올라갔고, 미국에서도 담세율이 30%를 넘어가면 이거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아마 소련하고 또 전쟁도 하면서 또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뭔가 케어를 해줘야 하거든. 또 전쟁 후에는 그 공산체제와 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젠하워 시대에도 공화당이지만 담세율이 굉장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제 케인즈 이론이 지배를 하는 건데, 저희 부친이 그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권한 것은 이런 소위 종속 이론이나 그 다음에 이런 케인즈 안이나 근데 원래 그 시장경제 이론을 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좀 편중되지 말라고 그 책을 권해 주신 거고, 군소리가 대단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빠진 것도 상당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6년 중수부 연구관 할 때까지 검사되고 그 책을 제가 계속 갖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이 앞부분까지를 정리합시다. 말을 두서없이 하는데 한없이 계속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거의 필요 없는 내용이다. 벌써 2장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논란이 된 불량식품 부분입니다. 내용도 제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제 기억에는 이라는 말을 했을 때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요구하지 말라 하는 내심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검사라는 그 직업적인 그런 특징, 그것을 보았을 때 기억이 틀리는 일은 종종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이야기할 때 굳이 이러한 면피용 표현을 넣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신뢰도는 뚝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랬냐면 상부에서 이런 거 단속해라, 저런 거 단속해라는 단속 지시가 대검 각 부서를 통해 가지고 일선청으로 막 내려오는데, 이제 프리드만의 책을 이제 막 보면은 거기에 다 나와요. 이런 거 단속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단속이라는 거는 퀄리티를 여기를 기준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이거보다 떨어지는 거는 전부 형사적으로 단속을 하라는 건데, 이제 단속 지시가 내려올 때 그 단속 지시의 기준이 어느 선으로 정해 놓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드만은 아니 그거보다는 더 아래도 완전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막 병 걸리고 죽는 거는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는,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를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예를 들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은 그거는 소비자한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미국에서 초판이 나온 것이 1980년입니다. 그때까지의 방송을 10회분인가를 모아서 80년에 낸 책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쓰지 않는 전, 50전 이런 단위도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자유, 이것이 된다면은 부정식품이라는 그 기준을 낮춰서 없는 사람은 질이 나쁘고 덜 위생적이고 이런 것을 먹게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 팔면 못 먹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민주당 측에서 돈 없는 사람은 쓰레기 먹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과격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의 FDA의 의약 규제 같은 것도 너무 과도하다. 당장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신약이 나오면은 3상 실험하기 전에도 내가 먼저 쓰겠다 그러면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왜 막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다시 읽어보고 다 요약해서 위에다가 이 단속은 저 별로 가벌성이 높지도 않고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 소위 공권력의 발동을 좀 하는데 좀 많이 좀 써먹었습니다. 사용하는 어휘나 그것을 발설하는 말이나 정돈이 안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우리가 논문 같은 것을 할 때 짜깁기를 한다고 하죠. 말을 짜깁기 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불량식품의 발단이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경쟁시장의 철학, 그것이 지금도 맞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보기로 5쪽짜리 답변을 윤석열 후보가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답을 했다고 이해했습니까? 질문은 1980년에 나온 미국에서 초판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80년 10월에 책이 나온, 그러면 40년 전, 상당히 오래전 책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유경쟁시장, 그것이 옳다 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 2021년 한국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이니까 그게 적합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질문에서 이 사람, 이 저자의 생각이 옳은가? 그 철학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이렇게 불리우는 밀턴 프리드먼, 그를 공격하는, 반대하는 측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하는 평등은 진정한 평등, 현재 문재인 민주당 정권 혹은 좌파 경제학 이런 데서 주장하는 균등, 결과의 평등, 그것이 아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과는 불평등하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자유경쟁시장 원리를 주장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 책을 토대로 그런 주장을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도 40년 전의 그러한 이론이 철두철미하게 적용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빗나가고 말았죠. 이 불량식품 때문에. 말꼬리 잡기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답변한, 우리가 5페이지 보았던 그 내용을 7월 19일 매일경제, 거기에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실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부에서 이런저런 단속 지시가 내려오면 프리드먼의 책을 다시 읽어보고 이런 건 단속하면 소비자의 선택할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요약 보고서를 올리곤 했다. 프리드먼의 주장을 소위 공권력을 제어하는 데 많이 써먹었다.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요약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윤석열 후보가 우선 질문을 이해 못했다. 문제는 시험 볼 때 질문을 이해 못하면 바른 답을 쓸 수 없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답을 낸 것입니다. 매일경제가 요약한 것을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나쁜 규제는 없애야 한다. 이것 또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길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인가? 그러한 의문은 남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소위 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8월 2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량식품을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그래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보수로부터 윤석열 후보가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런 후보 저런 후보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 후보를 마음에 들어하는 대중들은 나머지 후보를 다 적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이 A 후보가 윤석열 후보라고 했을 때 그가 1번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했을 때 정책에 있어서 또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 우리 국가체제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을까.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A 후보의 과거를 따져가면서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가령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은 제각기 사감이 있는, 혹은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다른 계파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나중에 민주당 경선에서 결정된 후보를 만나러 갔을 때는 싸울 수 없는 지경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 때문에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내부에서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도 당신 때문에 총선을 망쳤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7월 21일 황교안 후보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아마 대부분은 깜깜하게 모르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2명을 꼽으라면 그 안에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자신들의 힘 있는 후보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을 비판은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인물이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었던 일을 가지고 그는 안 된다고 한다면은 송영길 대표가 즐거워합니다. 미소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제 아무리 어린 사자를 낭떠러지에 집어 던지는 그런 단련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엑스파일을 내놓는다든지 혹은 개인적인 약점을 들고 나선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아주 좋은 교훈을 주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니까 8월 2일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8월 2일 이준석 대표를 만난 이후에 취재진을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밝힌 내용입니다.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정식품 발언에 대한 비판은 어이없는 이야기다. 나의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 내가 검찰 재직 당시에 이 책을 인용해서 단속하지 말자 하는 논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무엇을 했다는 뜻인가? 검찰권 남용을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40년 전의 경제 철학이 지금도 맞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책을 보고 검찰권 남용을 막는 데 썼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보면 거지가 왕자 노릇을 하는 기간에 거지는 옥새를 가지고 호두를 깨먹는 데 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검찰권 남용을 막는 데 썼다고 합니다.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자신이 변명을 한 것도 그것도 오답이었고 정말 그때 인터뷰에서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8월 2일 현재까지 자기가 문제도 몰랐고 오답을 냈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나섰습니다. 캠프에 김병민 대변인, (15일도) 지난 기사로 공격을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전 기사를 읽어보면 전체 맥락을 보게 되면 오해 안 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가 밝힌 내용입니다. 매일경제 인터뷰 영상에 들어있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의 발언인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고 오해 안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애초에 그때 했던 이야기가 오답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스스로 이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어하는 글을 게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오답을 내는 윤석열 후보, 문제된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주장을 하는 캠프 대변인, 무능력하다. 방어가 될 리가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캠프의 신지호 상황실장도 나섰습니다. 상황실장이 8월 2일 KBS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불량식품을 돈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자유,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선택할 자유.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불량식품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신선식품, 그것을 경제적으로 곤궁한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봉사활동이 있다. 그거 괜찮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는 그런 제품이라도 받아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을 알고 그걸 그렇게 해결해야 한다고 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명에 대해서 이데일리는 그거 틀렸다, 오답이다 하고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이데일리 보도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봉사활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정부는 시장 규제를 하는 것이 아예 불필요하다 하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오답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캠프의 대변인도 캠프의 상황실장도 이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방어에 나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오답을 내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분란만 키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선택할 자유라는 이 경제적 주장, 경제적 이론, 이 책, 이것을 가지고 부정식품 하고 연결지어서 논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법적 기준 규격을 위반한 식품, 특히 위생적 기준, 영양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 부정식품에는 위해식품, 불량식품, 기타 여러 가지 개념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부정식품에 연결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를 비판하는 측에서 불량식품으로 특정을 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잘못 듣고 잘못 대답하고 윤석열 후보는 항상 동문서답을 합니다. 잘 살펴보면 다들 그냥 넘어갔는데 답이 아닌 것, 그저 검찰 내부의 어떤 사무, 이것을 물었을 때만 제대로 답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화려하지만 그야말로 맥락이 맞지를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도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습니다. 모르면 삼가고 그리고 아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 윤석열 후보는 어째서 항상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길게 수다를 떠는 것인가? 이 사람은 무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 대해서 예를 갖추지 않는 것인가? 수다를 떨어도 마음 놓고 정자 그늘에서 막걸리 반 항아리쯤 들이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 상관하지 않고 해가 저물 때까지 너스레를 떠는 술 취한 영감 같다. 즉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어째서 다변인가? 왜 말이 많은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일단 척 나서서 말을 시작합니다. 뜻이 맞든 안 맞든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저 질문이 무슨 뜻일까? 내가 무슨 답을 해야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컷 이야기하다가는 질문마저 잊어버리면 그때쯤 이야기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보도되는 내용은 의외로 깔끔하게 보도가 됩니다.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리마연에서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한 말의 시작과 중간 부분이 충돌하고 어제 한 이야기와 오늘 한 이야기가 전혀 시점이 다르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캠프가 거의 오작동 정도가 아니고 전원이 나가버렸다. 이 정도 된다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허둥지둥 여기저기 나가서 변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가 왜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것인가? 대변인도 상황실장도 결국은 헛짓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갑이라는 살인 혐의자가 있습니다.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검사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법관이 하는 이야기, 자기에게 어떤 질문을 해도 간단하게 답을 하고 그만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명백한 혐의, 그것 때문입니다. CCTV가 나온 것이죠. CCTV가 거기에 보니까 너무 많이 찌른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는데 칼로 30번씩 찌른 겁니다. 누가 봐도 한치의 의혹 없이 진범이다. 이럴 때 변호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계신데 노모가 식음을 전폐하고 사죄하고 있다. 본인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단지 이 말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닌가. 주위에서 그 무엇도 해줄 수 없고 본인은 확실하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고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또한 본인이 후회를 하지 않는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살펴서 선회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 후회하고 있다.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호인이 너희가 알아서 잘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 선고 받죠. 대선에서 사형 선고 받고 맙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종종 경제에 대해서 이론 대결을 벌이곤 합니다. 윤석열 후보조차 경제하고는 거리가 먼 윤석열 후보조차 밀턴 프리드먼을 들고 나오고 하니까 마치 이런 대선 공약이라든지 논쟁을 하는 곳이 경제학 학술 토론장처럼 되곤 합니다. 가령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밀턴 프리드먼은 신자유주의 이렇게 본다면은 그 반대편에 있는 현재 공산경제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신자유주의의 저격수다. 이렇게 그 이름이 유명한 인물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는데 독하게 공격을 했던 그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나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결국 경제 이론의 대결이 또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현학적인 그런 논쟁의 장을 보고 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길을 벗어난 일들입니다. 가령 어느 이론, A라는 이론, 갑이라는 학자, 또 지금 어느 후보가 주장하는 개혁 공약,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재의 경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문제는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후순위로 밀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뽑자는 것입니다. 뽑아 놓아 봤자 대통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제나 군주나 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복종하면서 공무수행을 하는, 거기에 복종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론, 어느 저명한 학자, 그리고 이러한 공약들은 다
다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되면 헌법과 법률 아래에 있게 됩니다. 결국 경제 이론 대결, 경제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신복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슨 지금에 와서 지대 이론까지 동원해 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완전히 변혁시키겠다. 이 변혁이라는 말은 질서를 깨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반헌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구 들끓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확 바꿔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헌법과 법률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 이론이 기가 막힌 경제 이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두가 멈춰 서야 하는 곳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것을 깨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복종하는 법률 앞에서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 이론에 따라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을 새로 만들고 법률을 바꾸고 법률을 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억지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로서 반드시 무효로 돌리고 모든 것을 다시 뒤집어야 하는 그런 일을 만들 뿐입니다. 경제 이론의 대결을 할 때는 저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경제 이론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경제학자나 경제학파의 영역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물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들어오지 못하는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답을 냈다.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그 어려운 경제 이론을 꺼내지 않고도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 이 책은 1980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제 현실은 그보다 과거의 경제 현실을 다뤘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유승민 후보도 이제는 성장은 끝났다. 대세는 성장이 아니다. 성장을 잡고 있으면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꼭 옳지도 않고 더구나 그들 집단이 대한민국 헌법을 뚫고 나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대선 후보라기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1980년 이전의 경제 현실을 토대로 이러한 이론을 편 것이고 이것은 40여 년 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은 이론이 분명합니다. 원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기 마련이죠. 아주 맑고 군더더기가 없고 그리고 예외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 명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 보면 40여 년 세월 동안 아주 열심히 일을 한 이론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도 그대로 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윤석열 후보처럼 답을 못 찾아서 헤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꿈이라고 합시다. 완벽한 자유라고 하는 꿈이고 이상이라고 해 둡시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의 주인공들입니다. 40년 전, 40여 년 전, 어쩌면 우리는 휴일에 가까운 계곡에 가서 수영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물을 떠서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환경과는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경오염, 기후변화, 많은 과거와는 달라진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이래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같이 가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그리고 조금은 비극적인 그런 또 하나의 환경 변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시장의 경쟁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좌우로 경제를 가지고 나눠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 민주당이나 혹은 유승민 씨 같은 그런 성장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는 태고적의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우가 아닙니다. 이들이 단지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긴 세월 동안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정을 거쳤습니다. 우파경제학이라고 하는 데서도 복지의 대폭 확장 이것은 당연한 기조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 전국에서 보수 우파 쪽에서는 복지를 절대 확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는 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큰 정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정부의 역할이 커져야 하니까 작은 정부로는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그 자유를 통제하는 정부, 이런 입장에서 큰 정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경제학적인 큰 정부라는 용어를 굳이 가져와서 이 시대는 큰 정부가 옳다, 그래서 방역 통제를 하는 것도 옳다, 이렇게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수 우파에서 이번에 나오는 경제정책은 성장을 지켜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획경제, 공산경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문재인 민주당에서 전 국민에게 가령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겠다, 그것이 합당하다 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보수 정당에서도 그 100만 원 안 주겠다고 싸우는 것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동일하게 100만 원 주는 겁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주면서 이 좌파 경제학 쪽에서는 인간을 목욕탕에 붙은 타일 조각으로 봅니다. n분의 1로. 그래서 거기에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리적으로 뒤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 우파는 동일하게 그러한 복지를 하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덜 제한할까? 인간은 자유로움으로써 그 존엄함이 보장되는, 존중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념, 철학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주고 일자리 찾기 어려운 사람에게 특별히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만일 좌에서 그런 것을 내놓으면 우에서도 똑같이 줍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이념, 이러한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이걸 두고 경제이론의 대결로 들어가서 갑자기 나는 이 경제학파, 나는 저 경제학파라고 싸우면서 국민에게 사실은 그러한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도 아니면서 경제이론 대결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그 순간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첫째, 헌법 개정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이념이나 또 전문 분야에 그쳐야 하는 학설 같은 것을 곧장 정책으로 도입하는 일은 안 됩니다. 대선 후보는 있는 대한민국 헌법, 현행 헌법, 있는 대한민국 법률 안에서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